네, 반갑습니다. 어, 신기일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16곳, 지난 3월 29일이죠.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기일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입니다. 오늘 그는 투표 날입니다. 4월 7일.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희 그 신길 1구역을 비롯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9일이죠. 밤에 그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금 일정들이 진행돼야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오늘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관계로 저희 그 주무부서인 서울시 또 국토부 특히 이제 서울시죠. 서울시의 여타 그 재개발 관련 행정들이 일체 지금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야지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와 별개로 저희는 그 LH나 SH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저희 신길 1구역 그 단톡방에 기사를 링크 했다시피 어제 그 일전에 그 2차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된 6개 지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확히 탈락됐다기보다는 이제 보류된 지역인데, 보류된 지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도대체 보류된 이유가 뭐냐, 그 사유를 밝혀라. 그리고 향후 재심의 한다 그러면 재심의 일정, 또 그 재심의 과정에 탈락된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저는 이제 진작부터 예상됐지만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데, 사실 제가 그 단톡방에 공지했다시피 여러 가지 탈락된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민원 발생에 대한 소지로 인한 향후 동의서 진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민원 발생은 왜 생기냐? 주민 자체적으로 이제 내분 지역이 있겠지만은 상당수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있죠. 지주택이 이미 들어와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민간 재개발, 소위 말해서 민간 재개발 방식하고 공공 재개발 방식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주민 갈등이 우려되고 이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추진하기 힘든 게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보류가 된 겁니다. 탈락되고. 반면에 저희 신기 1구역을 비롯해서 상당수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그런 민간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고 오로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결의가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의가 나타난 게 아시다시피 이게 동의서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신기 1구역도 57%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입증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타 이후로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나타났다시피 사실 그 최근에 여러 그 민간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신길 1구에서도 특정 인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일부 낸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개인 사정이야 제가 굳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던 배경이 무엇이고 그게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몇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LH 직원들 그 땅 투기 사태로 인해서 여타 공공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불신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과연 LH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뭐 우려 때문에 사실은 그 향후에 동의서, LH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증부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수 첫째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 또 인사가 뭐 민간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 재개발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좀 오늘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이제 야당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평소 지론인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칫 공공 재개발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런 되게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사실은 이 우려를 또 부추기고 있는 게 일부 기자들이 언론에서 또 이런 공공재개발에 대한 우려를 또 기사화시켜서 오늘도 기사가 나오고 최근에도 기사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자 그러면, 자, 어제도 그 이불 6곳, 탈락한 6곳에서 기자회견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탈락된 지역에서 6군데에서 보류된 지역이죠. 보류된 지역 6군데에서 굳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이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 그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신규력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대안이었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가령 민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부터 새롭게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 근데 지정 절차를 밟는 와중에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그 와중에 신축 빌라가 계속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결국 노도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 재개발 추진하려 그러면 향후 조합 구성하려 그러면 가령 75%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은 말이 75%지 그 받는 절차라든지 기간 또 동의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해서 지금 공공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이번에 발표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민간 재개발을 검토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또 특정 또 일각에서 이는 공공재개발 LH 사태로 인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공공재개발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제 규제 완화, 물론 박영선 후보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거지 특정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재개발 관련된 일들은 모든 게 재산에 관련된 일이 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함부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특히 이제 도정법은 절차법인데 이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절차를 준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지 그게 합법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특정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송이 붙거나 하면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추진하는 그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가 2월 4일에 발표했던 거 있죠. 공공주도 시행 방식. 공공주도 시행 방식에 의한 뭐 공공주택 시행 방식에 의한 사업 방식은 도정법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공공주택 저희하고 달라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상 민간 재개발 방식하고 공공 재개발 방식하고 취합하는 형태예요. 말하자면 법은 도정법에 따라서 하고 단지 시행사 지정 문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LH를 지정한다. 라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바탕은 민간 재개발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민간 재개발은 조합을 75% 구성해야 되는데 동의서를 공공 재개발은 67%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사업이 추진하기 편하고 뭐 사업 추진 속도나 인허가 간소라든지 통합 시비 이런 부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누차 뭐 최근 들어서 잇따라 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여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자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차 얘기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이런 방식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재건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현장들이 특히 강남 쪽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양천구 목동 이런 현장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실은 재개발은 별다른 혜택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서울시장 뭐로 당선되면 뭐 여타 뭐 공공재개발이 위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LH 사태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공공재개발 위축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저희 신규의 1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선정된 16곳, 그 전에 선정된 8곳, 총 24곳이죠. 24곳은 공공재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 수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혜택들이 많아요. 1+1도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진행되는 이사대책에는 1+1이 없어요. 1+1이.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여하튼 간에 지금 비록 선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이 공고가 안 됐는데 선거 끝나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후 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